선대위를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후보를 설득하고 바꾸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100배, 1000배 이상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왜 저런 원로들을 총괄 선대위원장 왜 놔두지? 저 사람들이 과연 득표하는데 뭔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후보를 설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총괄 선대 본부장 이런 실무급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네가 뭘 알아. 나는 3년 전에도 대통령 후보 선거 해봤다고 넌 해봤어? 막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윤여준 전 장관 같은 분이 작전해가지고 후보님 제가 좀 이거는 꼭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후보님께서 좀 저희들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보해달라. 안 들을 후보가 없거든. 맞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 캠프에는 그럴 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후보를 좀 컨트롤. 네, 김명 기자. 오늘도 매주 수요일 저희 가장 인기 프로인데요. 네, 장박 토론 맞습니다. 오늘은 요즘 뭐 잘 나가시던데요, 질만한 기자. 어제도 많이 보시고 막 그러던데. 아니 어제 그 이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시사인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본능적으로 그랬죠. 본능적으로. 정말 슬픕니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오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돌았으니까 제가 아까 인트로에 말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치인도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그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대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다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장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상배 때도 같이 취재를 했었고 근데 좋은 재능이 있었고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마음에서도 정치인으로서 장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응은 진짜 이건 정기은퇴감이에요. 대응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정도로 이거 못 일어납니다 이제. 정계은퇴감. 네,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순화할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대선 후보 토론 4차 토론 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왔어. 자, 이준석 후보님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이거? 이게 오늘 몇몇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네. 오늘 여의도에서 했죠. 기자회견을 하고 얘에 대한 얘기도 쭉 나왔는데 그 기자회견에 대한 기사들이 쭉쭉쭉 이제 인터넷에서 쭉쭉 올리면서 쓸 때 아마 흔히 기자들이 얘기하는 뭐 흔히 야마라고 하죠. 주제를 잡다 보니 심심한 사과 뭐 그쵸. 문제 없었다라는 거 철회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았던데 그거 아니에요. 앞서 이제 이정주 기자가 사과는 했는데 사족을 붙였다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이 중에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이 사족이에요. 오히려. 전반적인 주제는 맞아요.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검증상 해야 되는 질문이었고 그래서 했다가 전반적인 이준석 기자회견의 주제고 그 중에 하나 논란이 있을 걸 예상했냐. 좀 있을 거라고 봤는데 불편을 끼쳤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과한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그러니까 다시 그런 상황이 나오면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부작용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조금 있다면 거기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취지예요.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저도 이준석 후보를 상당히 굉장히 잘 보고 물론 뭐 갈라치기 본인은 그게 이제 자기에게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도 이준석 후보는 뭐냐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문제점의 약한 고리를 막 공격해서 부각시키는 거.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 쟁점이 됐으니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이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거의 뭐 누르거나 억누르거나 뭐 아예 소멸시켜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나 대충 타협점이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 다른 면에서는 사실은 상식적인 메시지 뭐 선이나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갖고 있고 정책적 능력도 전 있다고 봐요. 정책도 상당히 실용적인 노선들이 많은데 근데 어제 발언 같은 경우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앵커가 지적했듯이 오늘 보인 태도 저는 그 두 개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전의 기회다. 이거를 딱 얘기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러한 문제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찾아보고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알게 된다. 그럼 이거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게 득이 되는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분석과 판단을 하는 분들의 생각보다는 어쨌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그러한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 표현들을 써서 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과연 이준석 후보의 득표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개혁신당의 관계자분들도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제 이런 투로 계속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완전히 그 정면 충돌한 양상이에요 사실상.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게 많은 국민들과 두 분들도 뭐 이준석 후보에게는 평상시에 우호적인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뭐 패널 중에서는 이준석 편을 드는 그렇죠. 패널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그런 들으면서 억울함도 있었잖아요. 네. 네. 비판할 건 좀 비판하는데 그런데 저도 이거를 박성태 실장님과 다른 생각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심심하게 뭐 표현이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들 뭐 이렇게 달지 말고 대선 토론 때 적절하지 않은 표현 발언 이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네. 여성 뭐 성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여성 인권 문제라든지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걸 가지고 다른 후보들하고 토론을 해서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뭐 지적 능력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 써가지고 괜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피해만 당하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막 이런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부정적인 이슈라고 봐야죠. 그걸 이건- 옹호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반박을 오늘.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네. 일단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필요한 이 검증이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럼 과연 필요한 검증이었냐? 이 후보 검증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하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렇죠. 몇 년 전에 포카 관련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쓴 한 줄짜리예요. 그걸 근데 추정되는. 추정되는. 네. 제가 이제 사실 물어봤어요. 민주당의 아들이 맞냐 일단. 뭐 본인도 모르겠다 확인이 안 됐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전 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 이게 여성 혐오 발언이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어디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올 때 짜깁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 사실은 댓글들이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댓글 써보면 알잖아요. 뭐 써본 적은 저도 없지만 네. 봐보면 알잖아요. 한 줄 쓰고 다음 한 줄 쓰고 한 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누군가와 거기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혹시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사람의 닉네임이 나오고 그 사람 닉네임 다음에 그 발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닉네임에게 하는 말이에요. 맥락은 쭉 보면 다른 분들 해석을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분과 싸우다가 이분이 무슨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죠. 근데 남성으로 추정이 돼요. 이분과 서로 댓글로 싸우다가 맞아요. 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은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의 발언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발언인데 어쨌든 그걸 대선 주자 토론에서 굳이 검증할 일이 잘한 일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발언 말고도 여러 다른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성적으로 비난하거나 특정에는 그런 발언들이 있어서 뭐 앞서 데일리안 보던가요 어디 보면은 뉴델리. 네, 뉴델리 보도를 보면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걸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제가 확인을 500만 못했지만 원만, 예. 그런 보도가 있긴 근데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이게 상습 도박 및 이렇게 예. 그 인터넷 혐오 발언이지 예. 이게 쪼개져 있지가 않아요. 아, 예, 그게 그렇군요. 뭉뚱그려 있어요. 뭉뚱그려서. 예, 이게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것도 있는데 예. 정확한 건 판결문을 받아봐야 돼요. 예, 어쨌든 그러면 아들이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이준석 후보가 소개한 것처럼 그런 발언은 아니지만 다른 표현으로. 근데 그거가 그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구체적인 묘사까지 나오면서 해야 될 일이냐? 제가 그래서 앞서 다른 방송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 맞아요. 거예요. 후보자 본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바란 그렇죠. 발언도 저도 애 키우지만 애 통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볼 수도 없는 것. 그걸 아주 심한 듣는 사람이면 다 혐오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또 나쁜 기억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최소한 1,000만 명이 보는 대선 주자 TV 툴에서 언급할 만한 일이냐? 이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그죠. 없는 거예요. 네. 정치인이 제일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좀 우선순위인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후보자들 이제 우리가
어떤 후보가 됐든 간에 막무가내로 가족 검증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전에 입시 비리나 뭐 또는 그렇죠. 또 본인이 개입됐다. 네, 차명 계좌 그러니까 상속 이런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재력이나 사회적 권력이 세습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일이에요, 그게. 근데 냉정히 말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랑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저희가 구분하다가 구분을 왜 안 했냐면 검찰총장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덮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지. 김건희 그 당시 여사한테 본인의 허위 학력 가지고 윤석열 잘못했다 결혼 전인데 이걸 따지지 않아요. 기사도 그렇게 쓰면 저희 데스크에서 킬시킵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이거 그렇죠. 연자제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주요 매체에서는 그래서 이른바 뭐 이미 많이 지났으니까 얘기하면 뭐 줄리고 네. 제대로 주요 매체에서는 안 다뤘어요. 다뤘죠. 결혼 네.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 있고 음. 거기에 권력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그거는 검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어제 문제되는 발언들이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했던 얘기를 보면 본인도 확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이라면 이거는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그렇죠.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캡처본.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자기도 확신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검증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은 정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정말 불미스러운 발언들 그런 걸 가지고 검증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안 받을 텐데 본인도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갖고 적나라한 표현을 써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적절한 거냐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쪽 반응은 이거는 우리보다 니들이 더 나빠. 니들은 더 심한 말 했잖아. 진짜. 이제 이렇게 반응 나오니까 네. 이거는 좀 맞지 않은 대응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거야 돼. 진짜 네. 기가 막혔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음. 정권 초기에 음. 음주 운전 의혹이 있어가지고 음. 장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막 그게 논란이 있었잖아. 있었죠. 그랬더니 도어 스태핑에서 아니 전임 정권에서 에이.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본 적 있어요? 아이 참 가자 이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을 합니다. 진정성 있게 좀 부적절함을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아까 박 실장님 말씀대로 약간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언정 이거를 결국은 이 도덕성을 따질 때 이걸 지상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온 가족이 보는데 우선순위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대로 검증을 본인이 100% 하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예, 일단은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한 연좌제적 성격도 있거든요. 설사 그게 검증을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구멍이 너무 숭숭 뚫려가지고 이미 자폭퇴를 한 거라서 이 정도면 어제는 뭐 현장에서 뭐 흥분해서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회견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 본인의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밀리지 않겠다. 그게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음.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 좀 많이 보이죠. 저도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나 여러 가지가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선이나 공동체 얘기하는 부분, 개헌 막은 것도 그렇죠. 근데 그런 태도가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는 잘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준석 후보도 그런 면이 좀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좀 고쳐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공격하는 거 일극 체제잖아요. 그럼 그것도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도 반성하지 않았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꾸겠다고 나온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오늘 모습 보면 똑같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 설이 있던데 작심하고 나왔다. 준비 안 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저 정도. 그 맥락이 네. 권영구 후보 딱 찍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이런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예시가 딱 이제 꺼냈던 그 준비한 무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는 전 또 선대위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저 발언한 건 이준석 후보의 잘못이고 책임이고 져야 되는데 선대위를 왜 구성합니까? 그렇죠. 후보가 선거운동을 제대로 실수 없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선대위 조직이잖아요. 개혁신당 선대위 뭐 이게 선대위가 있는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큰 대선을 치러봤던 실무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위기 관리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노련한 분들 많이 있어요 거기. 그리고 기자로서 훌륭한 여러 가지 경험해본 분들도 있는데 선거는 다르잖아요. 그쵸. 특히 총선하고 대선은 또 비교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같이 대선 캠프에서 약 12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좀 없었던 것이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계기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소장님한테 평론 쪽에 나가서 이제 계속 출연 있다 보니 캠프에 못 가신 거예요? 상의 안 해요? 이준석 후보가 저는 뭐. 정치를 안 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이준석 후보가 누구 아니,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어차피 얘기 들어봤자 그날 말했을 거예요. 네,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할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람마다 느낀 게 다르겠지만 저도 개혁신당 관계자를 보면 이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 후보가 본인이 볼 때 완전히 납득되지 않으면 잘 말을 이렇게 많이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처럼 선대위처럼 긴박하게 돌아가는 데서는 누구 말을 쭉 깊게 듣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도 저도 이제 회사 생활 오래 했지만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3번 얘기했는데 윗사람한테든 뭐 3번 얘기해요. 네. 그러면 뭐 윗사람이 또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판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렇게 하셔라. 네, 그 정도 되면. 제가 정 아니면 제가 떠나면 되는 거고. 그죠. 예.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 내가 수용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여러 번 몇 번 얘기했는데도 뭐 본인이 고집을 피운다. 뭐 고집 피웠다기보다 본인의 의견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럼 따라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리더들은 자꾸 들으려는 태도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대위를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어려운 거보다 후보를 설득하고 바꾸는 게 훨씬 더 어려워. 그렇죠. 100배, 1000배 이상 어려워요. 그래서 윤석열 선대위 겁나 고생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는 왜 저런 원로들을 총괄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왜 놔두지? 저 사람들이 과연 득표하는데 뭔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후보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무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총괄 선대 본부장 이런 실무급이잖아요. 상황실장 이런 사람들이 막 보고서 만들어 가져가면은 얘기 안 듣죠.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네가 네. 뭘 알아? 맞아요. 나는 3년 전에도 대통령 후보 선거 해봤다고. 넌 해봤어? 막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건의로 찍어 누르고. 예를 들면은 윤여준 전 장관 같은 분이 딱 전해가지고 후보님 제가 좀 이거는 꼭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후보님께서 좀 저희들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희를 믿고 이 부분 저희를 좀 따라주십시오. 그러면은 양보해달라. 안 들을 후보가 없거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 캠프에는 그럴 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후보를 그러네.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원로들 거기다가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신이 연락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신이 하고 왜 한 명만 계속하면은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그것도 또 찍히거든. 말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를 선대위 구조를 통해서 완결을 시키는 건데 그게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 캠프도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기도 좀 그립이 세잖아요. 네, 세죠. 세니까 전 이번 대선 준비도 사실 제가 들어보면 토론 준비도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굳이.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받은 건 갚아줘야 된다. 그런 게 그죠.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건 좀 하지 맙시다 했는데 이재명 후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 또 어려운 얘기 이런 것들은 팀 내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이 또 최고령 아시아 최고령이잖아요. 세계는 모르겠어요. 검증 안 해봐서. 박지원 의원이 또 이재명 후보가 종종 찾기도 하고 박지원 의원이 또 경리는 워낙 높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한다는 거예요. 이준석 캠프에서는 박지원 의원을 영입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호텔 경제로 있죠. 그 얘기를 웬만하면 첫타 맞고 자제하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끌고 간 거야. 네, 그래서 그 토론팀의 취재한 바로는 레드팀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거기 지금 다 예스맨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 2차 토론에 사실 이준석 후보 선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려 들어갔어요. 그 커피 120원하고 별거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120원이 원가면 괜찮고 650원이 원가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피는 그만큼 진입 장벽이 허들이 낮은 사업이고 장치 사업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서는 경쟁이 또 치열하다. 그러면서 좀 그 환경 보호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비유했는데 그게 됐다. 근데 그걸 가지고 빡빡 우기고 막 호텔 경장 막 이거는 신용 취소가 되니 안 되니 막 헬스 하니까
이준석 후보 좋다 옳다커니하고 끌어당겨서 계속 때리니까 기사가 그렇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그 한 방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이준석 후보가. 또 뭐 이렇게 또 한 방으로 다 날렸다라고 또 제가 볼 때 이거 데미지 큽니다. 그 아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데미지가 크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또 뭐 정치 생명이 뭐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한 정치인들이 좀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현명하게 주위 분들의 얘기를 좀 이번 기회에 귀담아 듣고 잘 무사하게 좀 데미지 덜 받으면서 미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계속 생명력을 연장해 나가는 그러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말씀이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이준석 후보가 이제 장내 보수파의 정치인으로서 주요 제목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위기를 본인의 반성 기회로 삼고 본인의 그렇죠. 태도 논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바꾼다면 네.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몇 년은 고생하겠지만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오늘 기자회견처럼 그냥 일부 불편에 대한 사과 빼고는 이건 검증이 필요한 거다. 내가 뭘 잘못했냐로 가면 저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인다. 화가 나는 게 네. 이제 그러한 발언들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오늘도 아이템을 갖고 그렇죠. 자 이런 정책적인 논쟁과 관련해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잘했습니까? 누가 못했습니까? 음. 이재명 후보도 이런 발언은 좀 부적절한 것 같네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뭐 앵무새입니까? 맨날 네. 이재명 후보 뭐 법률적인 네. 문제 뭐 주변에 기승전 이당견. 네, 사망한 분들 문제 뭐 네. 이런 문제가 제기하는 게 그게 보수파 대권 후보로서 적절한 태도입니까? 토론 태도입니까? 지도자상을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비판할 대목이 너무나 많았거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얘기를 못 하고 이준석 발언 문제를 갖고 계속 주요 아이템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이너스지 본인에게.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니들이 더 나쁘다고 한들 그게 통하겠냐고요. 네. 오늘 완전히 여기서 다 이걸 덮였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오늘 그 100번 양보해서 정말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굽혔고 이런 일 없겠다 하면 오늘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지. 네, 사실 이슈는 그럼요. 오늘로 끝날 수 있는 그럼요.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그럼. 지금 이렇게 재반박에 반박 들어오면서 그렇지. 아직도 그 얘기 하잖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오늘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성희롱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설득력 있는 게 가족끼리 이렇게 TV 보잖아요. 너 엄마랑 딸 앞에서 그러니까 가족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 여동생, 나 이렇게 있어. 엄마랑 딸 앞에서 그 말 해봐. 그러면 그게 성희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할 수 있습니까? 본인 내 가족 TV 보면서 여동생하고 어머니 앞에서 아니 또 이거 말하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겠지. 그럼 괴물 된다니까요. 이게 상식이 안 맞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4인 가족 때 누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은 어떤 뭐 사례로 누가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얘기를 하면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 후배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여성 후배도 있다고 쳐요. 네. 근데 누군가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 친구가 이랬다는데라고 하면서 하는 전하는 것 자체가 성희롱이에요. 그죠. 그거 안 돼요. 그 기사나 뭐 판결문을 빙자한 성희롱이에요. 그렇죠. 네. 요즘 그냥 어떤 시대인데. 불쾌감을 충분히 성희롱은 이제 수용자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꼈으면 성희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데에 대한 감수성이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 공감 능력이 사실 부족한 거고 사실 더 나쁜 파생 효과도 있는데 제가 그건 언급하는 것 자체가 파생 효과가 네. 되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이제 그만 두드려 패고 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토론 태도가 적절했는지. 근데 사진 한 장만 제가 오늘 이수정 후보가 이분은 당에서 그 국민의힘 있잖아요. 이승 수원에 이 당에서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진 보이시죠? 이게 오늘 이슈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젓가락 이렇게 들고 있다고. 근데 저게 5월 14일의 영상이거든요. 그치 예전 영상. 네, 어제가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저걸 가지고 어제 이준석 후보 논란이 있는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거야말로 이제 2차가 1번 찍으라는 거군요. 예, 이게 2차 가해 뭐 가해 아닌 거냐. 이분 진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 번지수도 못 찾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선대위에. 코미디가 진짜 저렇게 해서 가짜 뉴스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한다 하잖아요. 아무튼 저거는 뭐 저쪽에 삽질이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좀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대파 논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뿌리. 부정선거도 그렇고 김문수 안녕?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저분의 명석함은 고어한 현장에서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범죄 심리학. 네, 나머지 현장에서는 조금 일반 생활과는 적합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현수막에서도 네? 6월 3일 21대 대선 선거 1 하고 짝대기 하나 있는 거를 나도 일로 보이던데? 1번이다. 나도 일로 보였어 왜? 일로 보였다니까. 그럼 이렇게 보세요. 아, 한일자를 옆으로 세워놨다고 생각하는구나. 성관이 나빠요.